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자, 제가 요번 TV 똥덩이 주제는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것, 공포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앞서 제가 기대 심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에 대한 것을 다룰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이 장애의 요소로 작용할 때 좀 더 큰 것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먼저 다루고자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생각이 나서 이걸로 주제를 이제 어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앞서 기대 심리를 이야기를 하면서는 한 가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가 이야기한 것은 공부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는 넘어야만 하는 산이죠. 그것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보셨 에 제 그 이제 생각을 해 보셨다면은,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한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그 관찰을 하고 이유를 찾아가는, 이유와 근거, 내가 말을 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감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감정 때문에 사랑도 있고 이래 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감정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예,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인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감정은 공부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부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감정이 '쓸모가 없다. 이 감정은 없애야 된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지, 감정이 필요가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은 어디다 쓸까요? 하나예요. 뭐냐면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 장치, 생존에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그랬을 때 배가 고픔과 먹고 싶다는 그 감정이 없으면 음식을 찾아 먹을까요? 뭐 감정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배고픔은 뭐 물리적인 현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걸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내가 내 아이가 있는데, 내 자식이 이제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내 자식을 돌보고 그 아이를 저희 뭐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고 할 그럴 어떤 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의도라든가 이런 거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존을 하고 함께 어우러져 갈 때,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저희 뭐죠? 나와 친구들 간의 관계, 이런 속에서는 감정이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은, 이게 공부로 갈 때만큼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가서 신나게 가 가지고서는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신나게 게임을 하고 뭐를 하고 놀 때 놀아도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어도 저는 뭐 그거는 그걸 가지고서는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친구들과 내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친구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갈 때만큼은 그것들을 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놀고 나서 신나게 그렇게 한번 하고 났으면은 딱 접고 그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용도로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 모든 감정들을 없애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그런 것을 그 스스로 뭐라 그러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도 합리화를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뭐 세일즈를 해 가면서 또는 비즈니스에서 협상을 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 제가 인제 앞서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심리도 기대 심리도 사실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예측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접근을 하려고 하면 쪼끔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데 제일 저는 여기서 인제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기 때문에라고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그 혼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몰라? 그러면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괴물을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알면 되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서 모르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를 모르냐면 거냐면은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실체.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괴물. 어렸을 때 괴물이 나타날까 또는 귀신 이런 것 있잖아요. 자, 괴물이나 귀신이나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현상, 이건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상상의 그런 어떤 이 상상의 그 산물이라고 해야 되는 이 괴물이나 귀신 같은 거를 놓고 딱 있으면은 실체가 있나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다더라. 저기 가면 저렇다더라." 이 뭐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그 뭐죠? 몬스터스 잉크인가? 제가 인제 저희 뭐죠?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있었는데 보면은 옷장 안에 괴물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괴물의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 몬스터 그 주식회사 거기서는 괴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눈 하나에 있는 거서부터 또 그 모양새가 다 다르게 이렇게 생긴 괴물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괴물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 괴물의 실체를 모르니까 괴물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괴물이라는 단어 하나만 아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으면 귀신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으면 과연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괴물이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를 내가 딱 아는 순간 무엇인가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괴물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 이러다가 이게 있나 없나 막 따져가면서 무서워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뭐 이 왜 퇴마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괴물하고 한번 싸워 보자."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괴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은 왜 영화가 보통 인제 보면은 프레데터라 그러죠. 사냥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냥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이게 가장 그 두려움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저기에 그 프레데터 그러니까 괴물 같은 애들이 와서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인제 거기서 시작이 되긴 하는데 뭐 제가 인제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그쪽으로 인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에서 오기는 하지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반항을 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러면 나는 저걸 어떻게 내가 그 맞대응을 해 가지고 싸우지?'라고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가서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인제 괴물같이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면서 무슨 그 귀신을 보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선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실체를 보려고 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때부터는 용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후생이죠. 네. 죽고 난 그 사후 세계. 아 후생이 아니라 사후 세계라고 해야겠네요. 네. 사후 세계. 죽은 다음. 네 내가 죽은 다음. 예 다음 생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 네. 왜?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죽고 나서는 그 죽은 세계를 본 사람도 없고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었다 깨어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죽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죽고 나갔을 때 무슨 어떤 경험을 했고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해요? "죽은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여 가지고 우리가 의사든지 누구든지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이 생명 현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 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죽었을 거라고 진단을 내린 거지 여러분들 보세요. 의사분들이 진단 내린 게 다 100% 맞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든 두뇌에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뇌 속에서 적어도 그 자체에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그 사람들은 '아 나 사후 세계를 그 경험했어.'라고 생 얘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그게 사실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후 세계를 걱정하고 사후 세계 또는 그다음 생을 기대하는 여기서 인제 기대치가 하나가 더 나오죠. 기대감. 다음 생에는 이러한 기대감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아 이거는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게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뭐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아 생명체가 이러이러해서 탄생이 된 거고 이러이러한 길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도 그래서 이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끝이 시작이 있으니까 이 끝은 이럴 것이구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그래야지 또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도 그 저는 인제 이거는 뭐 진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가 시작이 있었으면 그 끝이 있는데 바로 인간이 그 이 '진화의 끝이다. 진화의 끝.' 뭐 이거는 이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 나가는데 인간은 진화를 했을 때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를 끝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으로 있는 마지막 단계의 생명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 각 개개인이 진화의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왜 생겼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끝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고 다음 생이 있으면은 다음 생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게 막 혼재돼 있다는 거죠, 감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려움과 기대감과 이게 혼재돼 있어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두려움이 큰 사람이 있고 기대감이 큰 사람이 있고 뭐 후생에 대 아 저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이 뭐죠? 그 저희
사실상 그 두려움이 제일 크겠네요. 사람들이 왜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지옥은 싫고, 뭐 지옥에 어떤 고통이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면서 생명체는 왜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떤 식으로 끝을 맺을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꿰어 놓고서는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생이 두려울까요?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제 두 가지 차이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가진 본능으로서 생존 본능으로서의 두려움. 이거는 죽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면 숨을 쉬는데 '아 내가 숨을 못 쉴 때 얼마나 헉헉대다가 죽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또는 이 뭐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아침 어제 뉴스에서부터 나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다.'라고 하는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죽어갈 때까지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얼마 전이죠.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비행기가 거의 90 도로 급강하하면서 땅에 부딪혀서 추락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의식이 땅에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비행기가 급강한 때까지 저희 내려가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말 그대로 넘어설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뇌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몸에서 오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먼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죽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싸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온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왜 팔이 하나 잘라져도 내가 실제 잘렸는지에 대한 고통의 그런 어떤 고통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저희 정신적으로 좀 멍해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와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는 순간에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버텨내면서 그 속에서 견디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 크지, 사실상 이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 클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물리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뭐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비상 착륙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나는 물리적인 그런 어떤 힘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 비상 상황 착륙을 해야 되고 그것이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심리적인 압박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도 사실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심리적인 고통이 조금 클 뿐이지, 또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드는 거는 있죠 당연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러는데 거기에 힘든 게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제, 저는 인제 수술 때 위에 한 두어 번 코 안에 인제 혹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느라고 올라갔었는데, 여러분들 수술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취약 하나 딱 넣었는데 그냥 킥 하고 기절해 있다가 깨나고 났더니 수술 다 끝나 있고 여기 인제 저희 붕대 붙여져 있고, 뭐 저 같은 경우 코에 인제 붕대가 꽉 차 있어서 숨쉬기 힘들고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인제 딱 기절해 있다가 깨면은 결론적으로 인제 나타나는 그 중간에 고통이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인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냥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딱 약을 넣었을 때 그냥 킥하고 기절한 것처럼 죽는 순간 고거를 넘어가면 기절했을 고 그다음에 깨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약으로도 그렇게 기절해 있었는데 죽어 가지고 두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서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어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제 어떤 활동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인제 제가 여기서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거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오는 건데 심리적인 압박도 왜 오냐면은요. 내가 실체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저희 상상의 세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두려움은 생존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두려움, 내가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가 나를 물려고 그럴 때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에서 올 때 약 두려움이 오는 건 이거는 방어적인 기전에서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두렵더라도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개라고 하는 지금 상황을 실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개와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걔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걔가 물려고 할 때의 그 걔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생각을 해 보고 평상시에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이래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 있는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길어지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요거를 제가요. 한 번에 한 주제만 가지고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인제 제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20 분이 넘었으니까요.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